전원 종류에는 크게 교류 송전 방식 그리고 직류 송전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거는 교류 송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 교류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압 크기 변환이 용이하다. 우리 교류 송전을 해줄 때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전압으로 승합, 강압을 하기가 편리했어요. 하지만 직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 부하는 교류 방식이므로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교류를 많이 쓰고 있고 부하들이 교류 방식이 많으니까 새로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더라. 3번, 삼상교류 방식에서 회전 자개를 쉽게 얻을 수 있음. 120도 간격으로 회전 자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고전압 대전류의 차단이 용이하다. 이 차단이라는 거는 0점 기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교류는 자기가 알아서 0점으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단을 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직류는 계속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0점으로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억지로 0점으로 끌어내려줘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더 교류 방식은 차단이 용이하다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자,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직류가 있고 똑같은 교류가 있을 때 이 직류에 비해서 교류의 최대값이 높습니다. 자, 실효값 기준으로 이 교류의 최대값이 더 높은데 절연이라는 거는 이 최대값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류가 더 절연 계급을 크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직류는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어서 이거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전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이 직류는 일단 리액턴스가 없습니다. 리액턴스 매우 작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주파수도 없습니다. 주파수는 이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직류는 그냥 일자로 쭉 가니까 주파수가 없겠죠. 그럼 주파수가 없으면은 얘는 표피 효과 같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럼 표피 효과 같은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송전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3번 안정도가 좋음. 이거는 리액턴스 작음이랑 리액턴스 제로다랑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안정도는 송전 전력 P랑 비례하죠. P는 송수전단 전압에다가 나누기 리액턴스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아주 작다,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제로에 가깝잖아요. 분모가 0이면 이 안정도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안정도가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 4번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교류는 주파수를 같게 맞추는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직류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동기를 안 시켜도 된다.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다음 5번 역변환 장치가 필요하므로 설비가 복잡하다라는 거는 자, 직류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승합 강압이 어렵다는 겁니다. 승합 강압이 어렵다. 우리가 한 가지 전압으로 쭉 송전부터 해가지고 부하까지 도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 전압 강압도 일어나고 다시 승합해 줘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승합 강압이 어려워서 이 직류를 사용할 때는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줍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고 승합이나 강압을 또 해준 다음에 다시 직류로 바꿔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많은 설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이 되어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류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면서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이 고조파가 발생한다라는 단점도 있고 보시면은 일단 승합 강압이 힘들다. 요거 때문에 가장 큰 단점 때문에 직류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류 안정도도 좋고 효율도 더 좋은데 승합 강압이 불편하다.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고조파가 발생한다. 까지 기억해 주세요.